일문 기본이고요. 챕터 5 동사의 시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과거, 미래부터 시작을 해서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문하고는 다르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테마들을 다룰 거고요. 자, 현재 시제의 다양한 의미, 그리고 미래, 그러면서 이제 완료 시제, 완료 시제까지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27입니다. 현재 시제의 다양한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떨 때 쓰는가? 당연히 현재의 상태 쓰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늘 그런 것이라고 선생님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늘 그러한 것, 늘 그러한 것. 그것은 다 현재 시제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습관이든 진리든 과학적인 현상이든 뭐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미래도 이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거 뭐 친구를 만날 거야, 뭐 어디를 갈 거야 이런 거 말고요. 보통 이제 타임 테이블 상에 나타날 수 있는 뭔가 공식적인 것들 있죠. 수업 시간표라든지 또는 뭐 공적인 인물의 어떤 미래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현재 시제로 미래를 씁니다. 여기 또 뭐 미래 시간 조건 나타내는 부사절 요건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그죠?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습니다. 한번 필기해 보시죠. 시간, 조건, 부사절, will 안 써.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인데 그냥 현재로 씁니다. will을 쓰지 않고 그리고 내용은 이제 미래인 거죠. 자, 그래서 유닛 간단하게 우리 첫 번째 유닛에서는 미래 시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단어 정도 챙기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28로 넘어가시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뭐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게 바로 will하고 be going to고요. 그다음에 요거 진행형이죠. 진행형. 진행형은 be ing로 나타내는데 보통 이제 위에 현재 시제하고 조금 다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그죠? 우리가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가까운 미래를 진행형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will 쓰는 것보다 또는 be going to 쓰는 것보다 더 빈번한 것 같아요. 뭐 친구 만날 예정이야. 그죠? I'm meeting my friend tonight. 오늘 친구 만나는데 뭐 이런 거. 자,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또 be to 부정사 이건 뭐냐면 be to 용법이라고 해서요.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뭐 이렇게 5개로 그 5개의 의미를 갖는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be to 형태적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해석되는 것은 이제 명사적인 to 부정사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My dream is to travel the world, 블라블라.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주어, 동사, 보어가 너무나 또렷하게 해석이 되죠. 내 꿈은 어디를 여행하는 거예요라고 하면 이런 걸 이제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 그래서 원래 보어는 형, 명이죠. 근데 투부정사는 원래 명사로도 되고 형용사로도 되잖아, 그지? 쓰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해석이 고민을 조금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he is to visit Netherlands next year. 그죠? 뭔가 공적 임무를 얘기하면서 그는 내년 너무 뭔가요? 다음 달에 뭐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이걸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he is to visit. 대충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뭐뭐를 방문할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예정이고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의무 또는 가능성,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의도가 있다면. 자, 너가 만일에 if you are to join our club, 우리 클럽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죠? be to 부정사죠. 이런 걸 보고 의도라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be to 용법이라고 하고 5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중에서 예정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be due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수어로 외우시고요. 자, 표현들 다 챙겨주시고 미래 시제 문장들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295번에 보시면은
are moving to a new place tomorrow 해서 우리 개인적인 일정이죠. 내일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98번이 이제 B2 용법입니다. The plane for Toronto is to take off within 30 minutes. is to take off. 예, 이륙할 예정입니다. 이륙할 예정입니다. 29로 가서요. 예,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자, 현재 완료는 여기 나오지만 기본적인 것은 have나 has 쓰시고요. 과거 분사 쓰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 영어에서 쓰임이 많은 그죠? 시제 형태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 뭔가를 계속 해오고 있거나 뭐 해본 적이 있다. 어떤 일이 막 끝났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뉴스거리라는 거, 소식. 그죠? 상대에게 나 이거 일이 끝났어, 마무리됐어, 뉴스 또는 강조. 그래서 단순 과거와 구별되는 것은 굳이 이제 단순 과거를 쓰지 않고 현재 완료를 쓰면서 완료적인 의미로 나타내는 건 그게 상대에게,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뉴스거리 또는 강조거리일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라고 해서요, 이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만나기는 힘든데요. 뭔가를 잃어버렸어. 나 잃어버렸어요. 또는 누군가가 어디로 가버렸다가 이제 학교 그 문법 체계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예문입니다. 그런데 많이 그렇게 만날 일이 없어요. 현재 완료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 또는 last week, blah blah ago, in 연도, in 2020, when blah blah 이런 것들은 완료 시제와 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단어 표현들이 있으면 단순 과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테스트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에서 아까 용법 4가지를 설명드렸죠.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쓰이는 요런 아이들, 이 부사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부사가 없이 쓰이는 게 이제 결과용법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잘 없이 쓰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자, 계속의 의미로 쓸 때는 for, since, how long 이렇게 시간적인 느낌 표현을 주고요. 그다음에 경험일 때 ever, never, before, once 뭐 여러 번, 그죠? 뭔가를 가본 적 있다, 먹어본 적 있다. 그다음에 완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들, 부사들 now, recently, already 이런 것들 주면서 해석상 느낌으로도 그렇지만 부사의 표현이 어떤 게 같이 쓰였는지를 보면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300번. People have wondered for centuries about life after death.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궁금해해 오고 있습니다. have wondered고요. 그다음에 경험이죠. many times 가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302번 have just been to 제주 아일랜드 for summer vacation인데 이런 거 좀 애매해요. 그래서 부사구에 따라서 경험, 완료 둘 다로 쓰일 수 있다는데 완료로 지금 된 겁니다. 막 다녀왔어 이런 느낌이죠. 결과용법입니다. 잃어버렸어, 놓쳐버렸어, 그죠? 사라져버렸어. has lost many natural habitat. 사라졌고 이제는 복원되지 않는 것이죠. 자, 결과용법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찾지 못하고 있어요. 가버렸어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303번에 상실했어요. 이제 끝났죠.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완료의 기본 시제 의미입니다. 자,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have been ing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인데 그냥 단순하게 have pp의 계속용법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작이 계속됨을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다. The baby has been crying since we got here. 아기가 여기 우리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고 있어. 지금도 울고 있어 이 말이죠. 그래서 has cried 하고 뭐가 달라? has cried 하고 뭐가 달라? 현재도 울고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고요. 네. 314번 어떻게 해석하죠? How long have you been looking for a job? 얼마나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고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자, 내려갈게요. 유닛 30로 가시면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인데요. 우선은 과거 완료와 관련해서 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자, 시간이 이렇게 선상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정을 해보면 여기가 과거가 있으면요.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의 어떤 시점을 대과거라고 하고 영어로는 had pp를 씁니다. 그런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쭉 이어지는 뭔가 계속되어 왔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이에 어떤 경험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쭉 해오다가 과거에
딱 끝 마무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데요. 생긴 게 똑같아. 똑같네. 그죠? 대과거하고요. 과거 완료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대과거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의 특정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과거 완료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당연히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은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 완료는 요거예요. 과거의 특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도 여기에 과거가 등장해 있지 않으면 대과거도 그냥 과거일 뿐이지 대과거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특정된 과거 시점이 나와주고 그거보다 더 이전의 것 또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쭉 과거까지 이어진 것을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합니다. 현재 완료처럼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 계속, 경험, 완료, 결과가 있습니다. 317번 보시면 The pianist had been sick for 2 weeks, so she couldn't take part in the concert. 2주 동안 아팠죠? 그래서 참가 못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표시해둔 거 보세요. 참가 못한 건 과거죠. 과거입니다. 근데 그 전에 2주 동안 아파왔죠. 과거 시점까지 2주 동안 아야 해온 거잖아. 그죠? 아야 이렇게 해서 2주 동안입니다. 그래서 had been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 시간을 had been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318번 I recognized him at once because I had seen him before. 알아본 건 과거죠. 특정 순간에 recognize, 쟤다, 그 사람이다. 왜? 이전에 그거보다 더 이전에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 시점 이만큼 이어지는 그 과거라는 시간 속에 어느 한 순간 본 적이 있죠. 경험으로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입니다. entered가 과거고요. 그 전에 이미 끝나버렸죠. 대과거죠, 이거 사실은. 근데 이제 과거 완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lready라는 부사 표현이 있으니까. 네. 자, 그렇게 320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had pp가 나오는 문장을 볼 때는 기준되는 과거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문장에 지금은 이 책 자체의 편제상 이제 예쁘게 이렇게 복합절로 복문으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고 하나가 주된절에서 과거고 종속절에서 대과거 아니면 반대구나. 종속절에서 과거고 주된절에서 뭐 대과거. 예. 이런 식으로 또는 주된절에서 318번 같은 경우는 주된절에서 과거고 종속절에서 had pp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대과거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 문장 속에. 그럴 때는 문맥상 전체 문맥상 과거 시점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미래 완료입니다. will have pp고요. 미래의 특정한 때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거나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결과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해석이 되는지 보통은 그냥 쭉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여기가 미래입니다. 특정 시점의 미래예요. 그 미래까지 어떤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미래 시점까지 쭉 이어지다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일을 하면 내년 next year라는 기준이 있고요. 내년까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20년을 채우게 된다. 근무 연수를.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고 내년까지 가면 20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래 완료로 표현을 합니다. 322번에 보시면 다음 달 표현이 나오죠. 다음 달이 되면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죠. 지금 재학생이고요. 졸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다음 달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영어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 10년 채워. 그죠? 10년 채워. will have thought, will have taught, will have pp. 내가 영화를 한 번 더 봅니다. 만일에 미래 시점에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그때까지 몇 번 보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2번 본 거죠. 현재 2번 봤고 한 번 더 보면 요걸 첫 번째로 한 번, 2번 본 상태고요. 한 번 더 보는 순간 3번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형. 여기 아마 완료 시제에서는 가장 트리키한 것이 바로 31번 요겁니다. 자, 우리가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쓰고요. 동명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데 완료형은 요렇게 씁니다. to have pp, having pp. to have pp, having pp. 요것이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주된 동사보다 한 시점 과거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to have pp 어렵게 쓰죠. having pp 어렵게 쓰죠. 어렵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복잡하게. 원래 언어라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성의 원칙. 즉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것이 언어의 특징인데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된 동사보다 한 시점 과거의 일을 의미한다라는 아주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to have pp, having pp 쓰는 겁니다. 326번 보시면 I am very satisfied to have tried many kinds of sports last year. 자, 작년에 여러 종류의 스포츠를 시도해 봐서 지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현재 뿌듯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기분 좋은 건 지금이죠. 근데 스포츠를 try 해본 건 언제죠? 작년이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to try라고 하지 않고 to have tried라고 복잡하게 한 거예요. 327번에 he denied having made a serious mistake. 부인했죠. 과거 시점에 부인했습니다. 무엇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그 전에. 그죠? 네. 그래서 시점이 이렇게 있으면 과거에 나 그런 적 없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 실제로 실수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네. 한 시점 과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대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 내신에서는요. 이걸로 시험도 많이 내는 편이고요. 예,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잘 봐주시고 좀 짧게 나와 있는데 예문들을 잘 살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 바꾸는 것도 해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표제 그 문장들 그죠? 번호 달린 문장들을 잘 해석하실 수 있도록만 해주셔도 충분하다. 그죠? 수고했습니다.